당신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플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할 때 함께 가줄 사람이 있습니까? 명절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의 안부를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없다면 혹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나이가 들면 관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친구가 하나씩 세상을 떠나고 자녀는 바빠지고 이웃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시대 탓으로 돌립니다. 자녀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나이인데도 사람이 모이는 노인이 있습니다. 80이 넘었는데도 자녀가 자주 찾아오는 부모가 있습니다. 90을 앞두고도 친구가 여럿인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60 초반인데도 모두가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70인데 명절에 전화 한 통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나이가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지켜온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2300년 전 맹자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도를 얻은 자는 돕는 이가 많다. 이것이 맹자가 남긴 관계의 비밀입니다. 도를 얻으면 사람이 모입니다. 도를 지키면 도움을 받습니다. 여기서 도란 무엇입니까? 어려운 철학이 아닙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도는 사람을 대하는 바른 마음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고마움을 아는 마음입니다.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먼저 베풀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면 사람이 모입니다. 이것이 맹자가 말한 도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최근에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먼저 연락해서 안부를 물은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참을 수 있는 말을 참은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들 앞에서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돌아볼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마음과 노력의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이 마음 하나만 지키면 평생 도움을 받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가 넘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자녀를 가르쳤습니다. 은퇴 후에는 크게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고 신문 보고 TV를 보는 것이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옛 동료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같이 회사 다녔던 후배들이었습니다.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연락하고 만났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보통은 은퇴하면 연락이 끊기기 마련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멀다는 핑계로 하나둘 멀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했습니다. 이 남자는 절대로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훈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면 자네 요즘 어떤가 하고 물었습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생이 많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답하는 정도였습니다. 계산할 때는 내가 형이니까라며 조용히 계산대로 갔습니다. 후배들은 이 선배와 만나는 것이 편했습니다. 부담이 없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났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만났습니다. 이 남자가 지킨 것은 무엇입니까? 도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마음, 먼저 베푸는 마음. 이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사람을 붙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고 자녀 둘은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평범한 노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났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집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주변에서 부러워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이 잘 찾아와요? 여자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몰라요. 그냥 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 교육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왜 더 자주 안 오냐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시댁보다 친정을 먼저 챙겨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쁘지? 힘들지? 올 수 있을 때 와. 애들 키우느라 고생 많다. 대단해. 고마워. 이렇게 와줘서.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이 편했습니다.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평가받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갔습니다. 아이들도 데리고 갔습니다. 명절에도 주말에도 그냥 지나가다가도 들렀습니다. 이 여자가 지킨 것은 무엇입니까? 도입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 기대하지 않는 마음,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 이 마음이 며느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한 것입니다. 도를 얻으면 돕는 이가 많습니다. 이 여자는 도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모이고 손주가 모이고 도움이 모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면 관계는 오래갑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보십시오. 맹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도를 잃은 자는 돕는 이가 적다. 도를 잃으면 사람이 멀어집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마음이 떠납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함께 있기 불편한 사람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만나면 지치는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도를 잃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옳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늘 불평하는 것입니다. 남 탓하는 것입니다.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 사람이 떠납니다. 처음에는 참아줍니다. 두 번째도 참아줍니다.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면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조용히 발걸음을 끊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정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정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을 쏟을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떠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떠나게 만든 사람의 몫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면 사람이 모입니다. 이 마음을 잃으면 사람이 떠납니다. 이것이 맹자가 2300년 전에 남긴 관계의 진리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70대 중반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은퇴 후 딱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과 인사하는 것이 하루 중 몇 안 되는 사회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경비원을 볼 때마다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김 선생, 오늘도 수고하시오. 박 선생, 날씨가 춥네. 몸 조심하게.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눈을 맞추고 인사했습니다. 명절에는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료수 한 박스, 과자 한 봉지. 하지만 마음을 담았습니다. 경비원들은 이 남자를 각별히 챙겼습니다.
택배가 오면 직접 집 앞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으면 도와주었습니다. 한 번은 이 남자가 아파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응급실까지 따라갔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 때문입니다. 평소에 쌓인 정 때문입니다. 이 남자가 먼저 베푼 존중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도입니다. 이 마음 하나가 생명을 살렸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노인이 접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류가 복잡했습니다. 노인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계속 물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3번, 4번 반복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빨리 좀 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런데 그 노인은 돌아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좀 느려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미안해하면서도 당당했습니다.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대기실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투덜거리던 사람들도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천히 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작지 않습니다. 그 노인은 상황을 읽었습니다. 상대의 불편함을 인정했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도입니다. 이 마음이 갈등을 풀었습니다. 이 마음이 관계를 지켰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도 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 마음을 지키면 어디서든 도움을 받습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카카오톡 이야기입니다. 요즘 많은 노인들이 스마트폰을 씁니다. 자녀와 카톡으로 연락합니다. 그런데 이 카톡 습관에도 도가 있고 도를 잃은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보냅니다. 왜 답장 안 해? 바쁜 거 알아. 그래도 너무하다. 전화 좀 해라. 엄마는 궁금해서 잠이 안 온다. 요즘 애들은 부모 마음도 몰라.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자녀는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죄책감이 들겠지요. 부담이 되겠지요. 답장하기가 더 싫어지겠지요. 원래 전화하려던 마음도 사라지겠지요. 반면 어떤 부모는 이렇게 보냅니다. 오늘 날씨 좋다. 잘 지내지? 바쁘면 답장 안 해도 돼. 엄마는 괜찮아. 손주 사진 고마워. 많이 컸네. 건강해라. 사랑한다.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자녀는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따뜻하겠지요. 감사하겠지요. 전화하고 싶어지겠지요. 주말에 찾아가고 싶어지겠지요. 같은 카톡입니다. 같은 부모 자녀 사이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도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면 자녀가 먼저 연락합니다. 여기서 잠깐 맹자의 말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어짐과 의로움으로 행하라. 맹자가 말한 이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나처럼 여기는 마음입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올바름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계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이는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상황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의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아는 것입니다. 어짐과 의로움으로 행하면 사람이 모입니다. 이것이 맹자가 말한 관계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연하게 마음을 지켜라고 하면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8가지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일들이 쌓이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사람이 모입니다. 도움이 찾아옵니다. 첫째, 먼저 연락하십시오. 많은 노인들이 기다립니다. 자녀가 먼저 전화하기를 기다립니다. 친구가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연락이 오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섭섭해합니다. 나를 잊었나 보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연락하십시오. 별일 없지?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었어. 이 한마디면 됩니다. 용건이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에게 먼저 연락하게 됩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 곁에 사람이 모입니다. 이것이 도의 시작입니다. 둘째, 존중의 말 한마디를 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더 잘 안다는 생각입니다. 오래 살았으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그래서 조언을 합니다. 충고를 합니다. 가르치려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조언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고를 듣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들어주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힘들었겠다. 잘 해낼 거야. 믿어. 이 말 속에는 존중이 있습니다. 상대의 생각을 인정하는 존중이 있습니다. 상대의 능력을 믿는 존중이 있습니다. 존중의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이 마음을 지키면 사람이 곁에 머뭅니다. 셋째, 작은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고맙다는 말, 쉬워 보이지만 어렵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어렵습니다. 가족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쑥스럽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마움은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감사해도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작은 것에 고마워하십시오. 자녀가 전화했으면 전화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하십시오. 며느리가 반찬을 보내왔으면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라고 말하십시오. 친구가 안부를 물었으면 생각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하십시오. 이 작은 말들이 쌓입니다. 쌓여서 관계가 됩니다. 쌓여서 신뢰가 됩니다. 쌓여서 도움이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곁에 사람이 모입니다. 넷째, 흥분하지 않고 들으십시오. 대화 중에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자녀와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친구와 견해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목소리가 높아지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따지십니까? 틀렸다고 말합니까? 화를 내십니까? 그러면 대화가 끝납니다. 상대방은 입을 다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다음에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흥분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이 한마디면 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화가 이어집니다. 관계가 이어집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 곁에 사람이 머뭅니다. 이 마음을 지키면 대화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섯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자녀를 비교하면 자녀의 마음이 멀어집니다. 며느리를 비교하면 며느리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친구를 비교하면 친구가 떠납니다. 옆집 아들은 잘 됐다던데, 친구 며느리는 자주 온다던데, 다른 손주들은 공부를 잘한다던데,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려 하면 멈추십시오. 삼키십시오.
그 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남깁니다. 비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있어서 좋아. 내가 내 자녀라서 감사해. 우리 가족이 제일이야. 비교하지 않는 사람 곁에 사람이 편히 있습니다. 이 마음이 가족을 하나로 묶습니다. 여섯째, 탓하지 마십시오. 일이 잘못되면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집니다. 자녀 탓, 며느리 탓, 사위 탓, 세상 탓. 탓하면 잠깐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위안을 얻습니다. 하지만 탓하는 말은 날카롭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멀어집니다. 탓하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나도 부족한 점이 있었겠지. 다음에는 더 잘 되겠지. 탓하지 않는 사람 곁에 사람이 가까이 있습니다. 탓하는 습관은 도를 잃게 합니다. 도를 잃으면 돕는 이가 적어집니다. 이 마음을 버리면 관계가 살아납니다. 일곱째, 상대를 인정하십시오.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자녀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며느리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손주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노력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성과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수고했어. 잘했어. 내가 대견해. 내가 자랑스러워. 이런 말을 해보십시오. 쑥스러우면 짧게라도 괜찮습니다. 눈을 보며 말하면 더 좋습니다. 인정받은 사람은 또 찾아옵니다. 인정해준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정하는 사람 곁에 사람이 모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면 가족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여덟째,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을 참는 것, 입을 다무는 것,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것을 삼키는 것.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대화입니다. 자녀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한마디 하고 싶을 것입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못마땅할 때 지적하고 싶을 것입니다. 손주의 모습이 걱정될 때 충고하고 싶을 것입니다. 참으십시오. 침묵하십시오. 모든 것을 말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은 시간이 해결합니다. 어떤 것은 경험이 해결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그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말이 입에서 나오려 하면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정말 지금 필요한 말인지 아니면 그냥 참아도 되는 말인지. 침묵할 줄 아는 사람 곁이 편안합니다. 편안한 사람 곁에 사람이 모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면 관계는 오래갑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명절 이야기입니다.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온 가족이 모입니다. 반가운 자리입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 때문입니다. 밥상에서 오가는 말 때문입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니? 결혼은 언제 하려고? 아이는 언제 낳을 거야? 돈은 좀 모았어? 살이 많이 쪘네. 그 나이에 아직도 그 모양이야? 이런 말들이 오갑니다.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말입니다. 걱정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다릅니다. 부담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벌써부터 한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점점 모임이 짧아집니다. 핑계를 대고 빨리 떠납니다. 아예 오지 않는 사람도 생깁니다. 명절 모임에서도 도가 필요합니다. 질문보다 인정이 먼저입니다. 캐묻기보다 반가움이 먼저입니다. 왔구나, 반가워. 건강해 보여서 좋다. 보고 싶었어? 이 말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들으면 됩니다.
이 마음을 지키면 명절이 기다려지는 날이 됩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밥상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함께 밥을 먹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밥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말이 없는 집이 많습니다. 있어도 불평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야, 맛이 없어. 또 이거야? 먹을 게 없네. 오랜 세월 함께하면서 감사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밥상을 차린 사람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줘야 합니다. 고마워, 맛있어. 오늘도 수고했어. 덕분에 잘 먹는다. 이 말 한마디가 밥상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수십 년 함께 살았어도 이 말은 해야 합니다. 아니, 수십 년 함께 살았기 때문에 더 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도가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면 밥상이 따뜻해집니다.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말투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합니까? 닫게 합니까? 당신과 대화하면 기분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당신을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의 발걸음이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당신이 전화하면 상대방이 반가워합니까? 부담스러워합니까? 당신의 카톡을 받으면 미소가 지어집니까? 한숨이 나옵니까? 이 질문들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도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변화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먼저 전화해서 별일 없지?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라고 말해 보십시오. 배우자에게 오늘도 고마워라고 말해 보십시오. 친구에게 내 덕분에 좋아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웃에게 눈을 맞추고 인사해 보십시오. 단 한마디입니다. 단 한 가지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가, 이 한 가지 행동이 당신의 관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쌓이고 쌓여서 신뢰가 됩니다. 신뢰가 쌓여서 사랑이 됩니다. 사랑이 쌓여서 도움이 됩니다. 도를 얻으면 돕는 이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습관이 오래됐어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는 날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가능성입니다. 그것이 맹자가 믿었던 인간의 본성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 마음이 흐려졌을 뿐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다시 찾으면 된다고. 다시 닦으면 된다고. 당신 안에도 그 마음이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먼저 베푸는 마음.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다시 찾으면 됩니다. 이 마음을 지키면 관계는 회복됩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80 중반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평생 고집이 셌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엄격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무섭기만 했습니다. 거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가 병에 걸렸습니다. 큰 병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자녀들이 번갈아 병문안을 왔습니다. 의무감으로 온 것 같았습니다. 짧게 있다가 갔습니다. 대화도 별로 없었습니다. 남자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아이들이 나를 어려워할까? 내가 언제 따뜻한 말을 해줬던가? 기억을 더듬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칭찬했던 기억, 고맙다고 했던 기억, 사랑한다고 했던 기억, 없었습니다. 남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해야겠다고. 다음 날 큰아들이 왔습니다.
남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했다. 아버지가 표현을 못했어. 그래도 널 사랑한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도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랑합니다. 그 후로 병문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자녀들이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대화가 늘었습니다. 손주들도 따라왔습니다. 남자는 병상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80이 넘어도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면 사람이 모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맹자는 관계의 비밀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돌을 얻으면 돕는 이가 많고 돌을 잃으면 돕는 이가 적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상대를 대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도입니다. 도를 지키면 사람이 모입니다. 도를 잃으면 사람이 떠납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기억하십시오. 먼저 연락하십시오. 존중의 말을 하십시오. 작은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흥분하지 않고 들으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탓하지 마십시오. 상대를 인정하십시오. 때로는 침묵하십시오. 이 8가지 중 오늘 단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내일은 또 하나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면 당신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당신의 노후가 달라집니다.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 마음을 지키면 사람이 모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면 도움을 받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면 관계는 오래갑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맹자의 말을 새기겠습니다. 도를 얻은 자는 돕는 이가 많다. 이것이 2300년을 이어온 관계의 진리입니다. 당신도 이 진리를 삶에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마음 하나만 지키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모이고 도움이 오고 관계가 지속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이 내용을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맹자는 어짐과 의로움을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행해야 합니다. 지금 전화기를 드십시오. 자녀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배우자에게 전화하십시오. 별일 없지?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었어. 이 한마디를 하십시오. 그것이 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관계가 오래가기를 바랍니다. 당신 곁에 사람이 모이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필요할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음을 지키면 관계는 오래갑니다.